28번 문제. 그림과 같은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인 유전체의 경계면을 중심에 둔 반지름 A의 도체구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반구의 정전 용량이 2파이 입실론 A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죠? 구도체는 4파이 입실론 A가 되고요. 그럼 얘는 잘 보게 되면 얘는 도체 9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입실론 1, 입실론 2. 얘는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 그럼 경계에서는 전위 차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등전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두 콘덴서 간의 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입실론 1 있는 애를 제가 C1이라고 볼게요. C1. 예로부터 무한히 먼 어떠한 점이 영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랑 C2가 되고요. 얘로부터 무한히 먼 어떠한 점이 기준전인 영전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어떠한 전이, 여기는 등전이라고 했잖아요. 등전이. 경계면이니까. 여기에 C1이라는 애와 C2라는 애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접지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병렬 연결이 되겠네요. 전체 C라고 하는 것은 C1 플러스 C2가 된다. 그럼 C1은 2파이 입실론 1 A가 되고요. C2는 2파이 입실론 2 A가 되겠죠. 그럼 얘를 2파이 A로 묶게 되면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2의 정전 용량을 갖는다. 답은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반지름이 2, 3인 절연 도체구 전위를 각각 5V, 6V를 가한 후에 도선으로 두 도선에 연결하면 공통전위는 몇 볼트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것의 반지름은 2라고 되어 있고 이것의 반지름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체 구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A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4파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값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정전 용량은 뭐에? 반지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편하게 얘의 정전 용량 C1을 제가 2다라고 보고요. 얘의 정전 용량은 그냥 3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전위를 각각 V1은 5라고 되어 있고요. V2는 6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CV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보니까 여기에 전하량 Q1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5 해서 10 되고요. 여기에서 전하량 Q2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6 해서 1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하량은 Q가 더해서 28 쿨롱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문제에서 얘를 도선으로 이렇게 묶었다 이런 얘기예요. 묶었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등, 전, 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V가 같아지게 된다고요. 그럼 V가 같다. 자, 여기에서 Q는 C, V예요. C는 달라. 얘는 2고 3이에요. 그럼 V가 같다. 그럼 뭐예요? 전하량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A V가 되는 거죠. 즉 반지름에 비례한다. 전압이 일정할 때 전하량은 반지름에 비례해요. 그러면 전체 28 쿨롱 중에 자, 반지름 얘는 2고 얘는 3이란 말이에요. 반지름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 전하량은 전체 5 중에 2 더하기 3, 5 중에
이만큼 있다고요. 전체 전하량 중에서. 얘는 전체 전하량 중에 5분의 3만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Q는 얼마예요? 5분의 56이라고요. 맞죠? 그쵸?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5분의 3 곱하기 28 이거란 얘기예요. 그쵸? 아, 그러면 이때 전이 V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C분의 Q예요. C 값이 얼마예요? 얘는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네. 5.6V가 돼요. 맞죠? 그럼 얘에서도 V는 얘는 3이네. 여기 3으로 나누면 되네. 5분의 28. 계산하면 얘도 똑같이 5.6V가 된다 이거예요. 즉 등전이가 된 V라고 하는 전압은 5.6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으로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사실은 그 공식도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유도된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만 암기하기보다는 조금 개념 위주로 문제풀이를 권장합니다.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Q1 쿨롱으로 대전되어 있는 C1의 콘덴서에 C2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 Q2는 얼마인가? 이때 V1은 콘덴서 C1, Q1으로 충전되어 있을 때 C1의 양단 전압이다. 이것도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C1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V1으로 뭐 했단 얘기예요? 전압을 주었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Q1은 C1, V1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C2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가 분배되는 전하량 Q2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전하량이 없었어요. 전하량이 어땠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하량이 어떻게 해요? 이동하겠죠.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아, 전하량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한다고요. 그리고 얘의 전압도 바뀌겠죠. V라는 것으로. 그죠? 아, 그러면 원래는 Q1, C1, V1만큼 있었고요. 얘는 전이가 없고 전하량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연결하면서 Q만큼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Q1에서 Q를 뺀 것만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의 정전 용량 얼마예요? C1. 이게 뭐가 돼요? 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C2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왜?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원래 얘의 전이 V1이라고 하는 것은 C1분의 Q1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얘의 전이는 뭐겠어요? V2는 C2분의 원래 0이었다고요. 전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전하량 Q만큼 이쪽으로 이동해 갔잖아요. 이동해 갔다고요. 그럼 얘는 전하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C2분의 Q가 된 거고요. 얘는 Q만큼 뺏겼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Q가 됐다고요. 그쵸? 그러면서 얘네들의 전이가 어때요? 같아지게 된다고요. 연결했으니까 등전이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뭘 구하면 돼요?
Q를 구하면 되죠. 그죠? 넘어간 거 Q. 그럼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게 같아요. C1Q는 얘랑 곱하면 C2Q1 마이너스 C2Q가 돼요. 그쵸?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C1Q 플러스 C2Q는 C2Q1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얘를 Q로 묶어볼까요? C1 플러스 C2에 Q는 C2Q1 돼요. 맞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문제에서 한 건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넘어간 양이 얼마이냐? Q는 C1 플러스 C2분의 C2의 Q1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Q1은 뭐예요? 원래 있던 전하량 얘가 C1 V1이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Q1은 C1 V1.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더라. C1 플러스 C2 C1 C2 V1 얘가 Q가 되더라. 요 Q. 그럼 얘를 넘어왔을 때 얘를 Q2라고 쓰면 얘가 이제 Q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도 개념적으로 풀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얘가 뭐 병렬이냐, 뭐 직렬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풀이를 권장합니다. 자, 다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일정한 정전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전위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무엇이 되겠는가?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 줄 되겠죠. 그죠? 뭐예요? X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다. 그럼 X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뭐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얘를 우리는 포물선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W1, W2의 에너지를 갖는 두 콘덴서를 병렬 연결했을 때 총 에너지에 대한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W1이라는 에너지가 있고요. 얘는 W2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W1과 W2가 같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같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없죠. 그죠? 에너지를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여기에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처음에 W1 더하기 W2라고 하는 게 나중에 W가 같게 돼요. 얘가. 그런데 만약에 W1과 W2가 다르다라고 볼게요. W1과 에너지가 서로 다르더라 이거예요. 얘와 얘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에너지의 이동이 발생하겠죠. 그럼 에너지의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더한 값 W1 더하기 W2 중에 나중에 W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얘의 에너지가 5이고요. 얘의 에너지가 5예요. 그럼 얘랑 더하면 10 되겠죠. 같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하는 게 없어서 손실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10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5고 얘는 4라고 볼게요. 그럼 얘랑 더한 건 9죠. 근데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더한 9 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8.5가 되더라 이거예요. 손실이 이제 0.5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얘를 더한 값과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W1 더하기 W2가 W보다 더 크다. 언제? W1과 W2가
다를 때, 에너지의 양이 다를 때.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같냐, W1과 W2가 같냐, 다르냐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33번 보겠습니다. 1kV에 충전된 어떤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가 1 줄일 때 콘덴서의 크기는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정전 에너지에 대한 공식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문제에서 C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C는 V 제곱분의 EW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V는 전압은 1kV니까 1000의 제곱이 되고요. E 곱하기 정전 에너지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돼서 2 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 중에서 전하가 Q클롱, 전이가 V, 반지름 A인 도체구가 갖는 에너지는 몇 줄이 되겠는가? 도체구라는 얘기네요. 도체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도체구의 반지름을 A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도체구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도체구 갖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 V 제곱이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C는 4 파이 입실론 A가 되고요. V 제곱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 파이 입실론 A V의 제곱 줄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2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는 3마이크로페럿이고요. 얘는 두 개가 병렬이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6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180V를 인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C 값의 비율은 1대 2예요. 그럼 전압의 비율은 2대 1 돼야 되겠죠. 그러면 180을 2대 1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120V가 걸리는 거고 여기는 60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대 1 더해서 180. 아, 그럼 여기에는 60V의 전압이 걸리는구나. 즉 여기에는 60V의 전압이 걸리는구나. 그럼 병렬이기 때문에 2마이크로페럿에도 똑같이 60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 C 값이 2마이크로페럿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고요. 전압은 60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을 보시게 되면 회로의 단자전압 AB 간의 V 전이차를 인가했을 때 C1의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35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그냥 조금 편의상 C라고 보자 이거예요. C1과 C2가 병렬이니까 얘는 C1 플러스 C2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회로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C제로고요. 여기는 C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전압 V가 가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V1은
여기는 더한 것분의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C0 플러스 C분의 C0의 전체 전압 V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요거란 얘기죠. 그쵸? 요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 C1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 W는 2분의 1 C1 V1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C1 곱하기 이것을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C0 플러스 C의 C0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 C가 뭐라고 했죠? C1 플러스 C2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C1 플러스 C2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V 제곱을 요 앞으로 옮겨볼까요? V 제곱을 여기다가 요 C1은 여기다 놓고 V 제곱을 여기다 놓고 요거를 이렇게 지우면 되겠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 C1 V 제곱에 C0, C1, C2 분의 C0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7번 보겠습니다. 면적 S, 간격 D인 평행판 콘덴서의 전압 Q를 충전했을 때 정전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러한 평행 콘덴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간격은 D고요. 여기는 S이고 당연히 유전력 입실론이 되겠죠. 이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주었던 얘기예요? 정전 용량 전하량 Q쿨롱이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에너지에 대한 식 W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 CV 제곱 또는 2분의 1 QV 또 2 C분의 Q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전하량 Q와 C 값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요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대로 써보면 W는 E C라는 게 입실론 D분의 S이고요.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 입실론 S D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그죠? D의 Q 제곱 줄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에 각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및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전원을 주고 극성을 갖게 하여 병렬로 접속할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약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볼게요. 얘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병렬로 이렇게. 맞죠? 이때 얘는 1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얘는 2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리고 전하량 콘덴서에 각각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전하량을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합성 전하량은 얘는 2 더하기 3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얘는 C 값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네요. 3 마이크로페럿 이란 얘기네요. 이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축적 에너지 W를 구하라는 얘기네.
W는 2C분의 Q의 제곱이네요.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2 곱하기 합쳐서 3마이크로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고요. Q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 되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0.042 줄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9번 보겠습니다. 1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100V로 충전한 것을 단락시켜 0.1ms 동안 방전시켰다고 하면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력 구하라는 얘기네요.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에너지 W. 그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하면 돼요? W는 여기에 있는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 대입을 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C 값은 1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V의 제곱이 뭐가 돼요? 에너지 줄이 됩니다. 그러면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얘는 10의 4승 그죠? 얘랑 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얘랑 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을 2로 나눈 거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0.1을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20분의 1이에요. 요만큼이.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시간 0.1ms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500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답은 2번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에너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 전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반지름 AN 도체구에 Q쿨롱의 전하를 주었을 때 전이가 V가 되었다. 도체구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는가? 도체구, 반지름이 A인 이러한 도체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의 정전 용량 C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죠. 네, 공기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A. 이때 여기에다가 전하량 뭐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Q쿨롱의 전하를 주었다. 이때 에너지 W는 얼마가 됐냐? 그럼 W는 똑같이 2C분의 Q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C 이거 2배 하면 8 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고요. Q 제곱 줄이다 라고 하는 에너지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Q쿨롱의 전하를 갖는 반지름 AN 도체구를 비유전율 입실론 S인 기름 탱크에서 공기 중으로 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얘는 공기 중이고요. 얘는 기름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A인 도체구를 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를 요 바깥으로 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도체구가 요 공기 중에 있을 때 에너지와 그죠? 여기 있을 때 에너지를 W1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을 때 에너지를 W2라고 하면 이 두 에너지의 차가 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얘가 8 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제곱이에요. 그죠?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이 도체 구가 갖는 에너지는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입실론 S라고 하는 유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8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A분의 Q제곱이라고 여기에 있을 때 에너지는.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차가 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W는 W1-W2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똑같이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제곱이 똑같잖아요. 그죠?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제곱이 동일하고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여기는 입실론 S분의 1이 있네요. 입실론 S분의 1의 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기름에서 공기 중으로 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8파이 입실론 A의 Q 제곱에 1 입실론 S분의 1의 줄만큼이 필요하다. 즉 이 문제는 공기 중에 있을 때의 에너지와 이 기름에 있을 때의 에너지의 차가 이것을 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축상에 1, 2, 3, 4의 지점에 각 2, 4, 6, 8 나노쿨롱의 점전화가 존재할 때 이들에 의해서 전개 내에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Q1 쿨롱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Q2 쿨롱이다 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점에서 즉 Q2가 있는 점에서 전개를 제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 전개는 뭐냐면 요 Q1에 의해서 생기는 전개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의 Q1이 됩니다. 요 점에서의 전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R이기 때문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이 거죠. 어디? 요 점에서의 전개 Q1. 그러면 무한한 원점에서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필요한 E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전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W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2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럴 F의 dl인데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f가 뭐예요? q2잖아요. dr인데 얘를 뭐라고 했어요? 단위 정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은 1인 거예요. 1. 그쵸? 1. 그게 요 점의 전이라고요. Q2가 있는 점이니까 제가 그냥 V2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이렇게 계산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단위 정전화를 갖고 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그쵸? 그럼 만약에 이 Q2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가 W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Q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4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2 Q1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러면 잘 보게 되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V2잖아요. 여기 V2. 즉, 이 V2라고 하는 건 뭐죠? V1에 의해서 생긴 전이에요. 그럼 얘는 Q2, V2.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는 Q1에 의해 발생한 전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시 이쪽을 볼게요. 그럼 여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의 전위를 제가 V1이라고 적어볼게요. V1은 똑같이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이죠. 4파이 입실론
R 제곱에 4파이 입실론분의 Q2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의 전위는 Q2에 의해서 생긴 전위예요.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한한 원점에서 Q1이라는 애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R의 Q2인데 여기에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Q1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V1이잖아요. 이 V1은 뭐예요? Q2에 의해서 생긴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Q1, V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4파 입실론 R분의 Q1, Q2 여기도 똑같이 4파 입실론 공기중의 입실론 제로죠.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1, Q2 똑같잖아요. 이 식이 같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나 같다고요. 그렇죠? 이 값이나 같다 이거.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Q1, Q1 V1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어차피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반이나 요거의 반 어차피 다 똑같다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2분의 1 Q1 V1 더하기 2분의 1 Q2 V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다시. 어차피 Q1, Q2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2분의 1 Q1, V1 더하기 2분의 1 Q1, V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이걸 Q1, V1을 반 나누네. V1, V1. 그죠? 근데 Q1, V1이 뭐랑 같다고요? Q2, V2랑 같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Q1, V1 플러스 Q2, V2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V1이라고 하는 건 뭐죠? Q2에 의해서 생긴 전위예요. 그죠? 그러면 V2라고 하는 건 뭐예요? Q1에 의해서 생긴 전위니까 얘는 Q2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럼 더하기 Q3, V3 더하기 Q4, V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V3는 Q1, Q2, Q4에 의해 생긴 전위인 거고 V4는 Q1, Q2, Q3에 의한 전위인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 좌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얘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거리가 1m, 1m, 1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2 나노쿨롱, 얘는 4 나노쿨롱, 6 나노쿨롱, 8 나노쿨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럼 V1은 4 파이 입실론 분의 1 R분의 Q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뭘 쓴다고요? R분의 Q 이렇게 쓸 거예요. 4파 입실론 R분의 Q 그죠? 그럼 얘는 V1은 얘에 의한 전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1분의 4. 이거는 더하기. 얘랑 얘 2분의 6 더하기. 얘랑 얘 거리는 3이네요. 그죠? 3분의 8. 나누니까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의 전위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87V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V2의 전위는 똑같이
4파이 입실론. 공기주니까 입실론 제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1에 얘에 의한 것은 1분의 2 플러스 얘에 의한 전이 요 거리 1이죠. 1분의 6 더하기 얘랑 거리는 2예요. 2분의 8 나누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08V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V3는 똑같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여기 구하는 거죠. 얘랑 거리는 2예요. 2분의 2 더하기 얘에 의한 전이는 거리는 1이에요. 1분의 4 더하기 얘에 의한 전이는 거리는 1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하시면 그 값이 117 볼트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V3라고 하는 값, V4라고 하는 값은 똑같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거리가 3분의 2 더하기 여기는 2예요. 거리가 2분의 4 더하기 여기 거리는 1이죠. 1분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돼요. 계산해보면 78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전압을 각각 적어보게 되면 여기는 87V, 여기는 108V, 여기는 117V, 여기는 78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럼 문제에서 저장 에너지 W를 구하여라 이런 거죠. 그럼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W는 2분의 1에 Q1, V1 2 곱하기 87 나누는 나중에 쓸게요. 더하기 Q2, V2 4 곱하기 108 더하기 Q3, V3 6 곱하기 117 더하기 Q4, V4 8 곱하기 78 나누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9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돼서 966 나노 줄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원래 공식 자체에서 얘는 뭐라고요? 얘네들에 의해서 생기는 전이고 얘는 얘네들에 의해서 생긴 전이고 얘는 얘네들에 의해서 생긴 전이고 얘는 얘네들에 의해서 생긴 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체 내 정전 에너지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또는 2분의 1 D 또는 2 입실론 분의 D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요 공식과 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시게 되면 4번에 있는 공식은 없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문제. 유전율이 9인 유전체 내 전개의 세기가 100V/m일 때 유전체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에너지 W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유전율이 9라고 되어 있고요. 전개 세기가 100이네요. 100의 제곱 하시게 되면 4.5 곱하기 10의 4승 줄 per 세제곱미터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문제.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 D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인 후 두 판의 V에 전압을 가했을 경우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F도 공식이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또는 2분의 1 D 또는 2 입실론 분의 D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어떤 평행판에 지금 간격이 D이고 여기에서 가해준 전압이 양단에 전압이 뭐라고 되어 있죠? V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전체의 전개 E라고 하는 것은 D분의 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작용하는 힘 뭐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힘 F는 2분의 1 입실론에 E 대신에 D분의 V를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 D분의 V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죠? 얘가 공기 중이면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에 D분의 V 제곱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 문제 보자. 극판의 면적이 10제곱센치인 간격 1mm의 평행판 콘덴서에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쳤을 때 전압 100V를 가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줄인가? 그러면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이고요. 평행판 콘덴서에서 C 값은 입실론 D분의 S입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에 C를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D분의 S에 V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에 공기 중에 유전율은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S 비유전율이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판 간격은 1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될 거고요. 면적 S는 10제곱센티미터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되겠고 전압은 100V니까 100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줄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간격이 3cm, 면적이 30제곱센치인 평행판 콘덴서에 220V의 전압을 가하면 양판 간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이 되겠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공식을 여러 개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는 S, 여기는 뭐 D, 여기는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볼게요. 전압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다. V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구하라. 그러면 힘 F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입실론 2 제곱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S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서는 비유전율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입실론 제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자, 전개의 세기는 D분의 V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D는 얼마죠? D는 3cm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죠?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D분의 V가 220이에요. 요것의 제곱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 여기다 면적을 곱하면 돼요. 면적은 30 제곱센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게 되면 단위가 뉴턴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7.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반지름 A인 구도체에 전하 Q를 주었을 때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A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하 Q 쿨롱을 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이니까 A의 제곱이 되겠죠. A의 제곱에 Q가 요것의 전개의 세기입니다. 그럼 정전 응력 F는 2분의 1 입실론 2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공기 중이니까 이거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에 요거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곱하면 16 파이의 제곱 입실론 제로의 제곱 A의 4제곱 Q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 하나가 없어지게 되네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6이랑 1을 곱하면 32가 되고요. 파이의 제곱 입실론 제로 A의 4제곱에 Q의 제곱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49번. 대전 도체의 성질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도체 내부의 정전 에너지가 저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체 내부에서는 전개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저장 에너지 W가 2분의 1 입실론 2 제곱이니까 2가 0이면 에너지도 0이겠죠. 두 번째, 도체 표면의 정전 응력은 2 입실론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 이 도체 표면에서 그죠? 도체 표면에서 전개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잖아요. 그죠? 입실론 제곱분의 시그마가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W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요거의 제곱이죠. 입실론 제로 제곱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가 하나씩 없어지게 되면 에너지는 2 입실론 제로의 시그마 제곱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에너지가 아니라 힘이 F네요. 그죠? 힘 F. 단위 똑같이 뉴턴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답은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는 요거라고 주어졌잖아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틀렸네요. 도체 내부의 전위와 도체 표면의 전위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 도체 내와 외부의 전위는 등전위입니다. 4번도 잘못되어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 문제. 패러데이 관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패러데이 관 내에 있는 전속의 수는 그 관 속에 진전화가 없으면 일정하면 연속이다. 패러데이 관은 이쪽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요 연속적인 요 관을 패러데이 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진전화가 없으면 패러데이는 관은 연속이다 이거예요. 1번은 맞는 얘기죠. 패러데이 관 양단에는 양 또는 음의 단위 전화, 진전화가 존재하고 있다.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이 존재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위 전위차당 패러데이 관의 보유 에너지는 2분의 1 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W는 이런 식 있나요? 2분의 1 Q V잖아요. 문제에서 보는 단위 전위차당 그러니까 V 값은 1이라는 얘기고 패러데이 관의 패러데이 관은 얘는 뭐 1쿨롱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단위 전위차당 패러데이 관의 보유 에너지는 2분의 1 줄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